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주면 민선 7기가 출범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이 끌어갈 앞으로 4년을 전망합니다. 민선 7기 들어서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 7기 인수위격인 광주 혁신위 내부에서도 견해가 충돌했습니다. 밤늦게 약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서 공공심야약국 도입이 논의되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공사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 대행업체의 실수로 최종 합격자가 뒤바뀐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은 혁신을 통해 광주를 풍요로운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임기 초반부터 속도감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입장인데 하지만 경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광주시장에 대한 민선 7기 4년을 전망해봤습니다. 이제 곧 임기를 시작하는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이 든든하게 여길 부분은 풍부한 자신의 공직 경험과 84.5%라는 득표율로 나타난 시민들의 높은 지지율입니다. 성공 가도를 달렸던 관료로서의 경험과 정치인으로서도 풍부한 이력은 공직사회를 초반부터 장악해 들어갈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겁니다. 이 뜻을 받들어서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광주 발전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섭 당선인이 그래서 강조하는 것도 행정의 속도감입니다. 임기 초반부터 각종 현안들을 매듭짓고 본인의 최대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200만 인구 규모 도시로의 성장에 시동을 걸겠다는 겁니다. 사회적 논란이 있는 현안에도 시민들의 높은 지지율을 발판 삼아 소신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도시철도 2호선 문제, 공공항 이전 문제,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왜 지역사회에서 빨리 해결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을까 하는 이런 광주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선 7기의 시정 목표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입니다. 정신적으로 정의롭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광주를 뜻하지만 아직까지는 방점이 풍요로운에 더 찍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시민들도 여기에 기대하는 바가 일단은 커 보입니다. 다만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이고 시민단체 활동이 어느 지역보다 활발한 지역적 특성상 시민운동 진영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수위격인 광주혁신위원회에서도 민주인권평화위원회 분과가 후순위인 점, 벌써부터 시민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는 점 등은 새겨야 할 대목입니다. 현재 그 인사들 자체가 과연 그 광주 시민들의 어젠다라든지 그 수건이나 이런 문제들을 두루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시민단체 출신의 윤장현 시장이 자신의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영역에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반면교사 삼아 보면 관료와 정치인 출신의 이용섭 당선인이 강점으로 생각되는 부분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을 때 관료주의의 병폐나 권위적인 리더십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임 시장들 중 어느 누구도 비껴가지 못했던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벗어나 얼마나 능력 있고 좋은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느냐도 민선 7기 초반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요인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민선 7기 들어서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논의해온 광주혁신위원회가 이렇다 할 결론 없이 공을 민선 7기로 넘겼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16년 동안 이어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논란. 광주혁신위가 출범한 직후 이 문제에 대해 4차례나 끝장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론 도출에는 끝내 실패했습니다. 기존의 저심도 지하 방식과 트램 등 지상 방식을 놓고 비용과 효율을 따지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같은 입장차는 혁신위 활동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다소 그 저심도로 진행하는 편이 좀 낫다는 의견이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해 지하철에 반대하는 한 혁신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반발합니다. 조금 흐름이 자꾸 이렇게 저심도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그렇게 오해스럽게 말씀해버리면 이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논의 과정에 모두 참석했던 이용섭 당선인은 찬바람이 불기 전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의사표명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공은 민선 7기로 넘어갔지만 문제는 올해 안에 착공을 목표로 열차 설계 발주 등 저심도 방식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선인의 공약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니 시간이 없고 그렇다고 진행 중인 건설 일정을 늦춘다면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높습니다.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이 당선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선 6기 때 폐지된 광주시 관사가 민선 7기 들어 부활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이용섭 시장 당선인의 관사를 사용하기 위해 서구 매월동의 모 아파트 한 채를 3억 2천만 원에 전세 계약했습니다. 광주시는 이 당선인이 현재 사는 집과 시청사가 멀어 업무상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17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광주지방气象청은 상흥과 순천 등 전남 6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나주와 화순 등 전남 11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벽 5시 30분까지 해남 135mm를 최고로 신안 133, 상흥 128, 나주 60.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고 최대 150mm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외부 충격에 의한 이른바 외력설이 제기됐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가 외력설을 검증하기 위해 네덜란드에서 모형 실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네덜란드 현지에서 보도합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유가족들이 넉 달 만에 네덜란드 해양연구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올해 초 이뤄졌던 세월호 모형 실험 이후 새롭게 확인된 외부 충돌의 가능성 등을 검증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실험에서 외력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러면 외력이 아닌 다른 것이 나올지는 실험을 해봐야겠지만 외력이 나온다 그러면은 좀 전반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실험에서도 외력 실험은 이루어졌지만 비중을 크게 두지 않았던 만큼 실험 조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쇠줄로 연결된 모형을 단순히 위에서 당겨보는 정도의 수직 외력만 가해 선체 회전이나 기울기에 큰 영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실험 이후 새롭게 발견된 핀 안정기의 지나친 뒤틀림과 내부 긁힌 자국 등을 근거로 선체조사위원회가 외력설을 공식 제기하면서 추가 실험이자 마지막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세월호의 핀 안정기 제조사인 롤스로이드에 대한 조사 결과도 이번 실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 추가 실험에서는 방향타를 조종하는 솔레노이드 밸브 이상이 확인된 만큼 조타각을 기존 35도에서 37.5도까지 더 크게 주고 기존에 반영하지 않았던 조류의 영향도 추가해 실험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모형 실험은 사흘 동안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네덜란드 해양연구소에서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도시공사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 대행업체의 실수로 최종 합격자가 뒤바뀐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 도시공사는 전문 시험 대행업체로부터 지난 4월 최종 합격자 명단을 통보받고 그 다음 달에 임용했지만 광주시 감사 결과 인적성 검사 적합자 2명이 부적합자로 뒤바뀌어서 결과적으로 최종 합격자 1명이 뒤바뀌고 1명은 면접 기회를 잃었습니다. 광주 도시공사는 대행업체를 업무 방해로 고소하고 채용 결과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거쳐서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학교가 강도 높은 학과 통폐합과 인력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선대는 정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하고 2단계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것과 관련해 학과 통폐합과 인력 구조조정 대상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단계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사들도 대부분 취소하고 대학에 사활이 걸린 기본 역량 진단 평가를 통과하는데 교수와 교직원의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문을 여는 약국이 집 근처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의료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공공심야 약국 도입이 논의되고 있지만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계성 기자입니다.
밤늦게 응급 약을 사야 할 때 문을 연 약국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약국들이 저녁 8시 이전에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7시 반에 약국이 다 문을 닫혀버려요.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정도 돌고 왔거든요. 3남매를 키우는 이 주부는 자정까지 문을 여는 약국을 미리 알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가기에 애매하고 그렇다고 편의점에서 파는 약을 사기엔 불안한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한테 어떤 상황에 맞는 약을 먹일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 이렇게 늦게까지 문 여는 약국을 선호하게 되고. 시민들의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광주 도심에는 서너 곳의 심야 약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익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인 지원도 없다 보니 약사들은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약국을 하다 보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 고맙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사명감을 갖고 12시까지 계속 문을 열고 있는 중입니다. 공공심야 약국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고 운영비를 보전해주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대구와 대전 등 전국 6개 시도에서는 공공심야 약국을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돼 있는데 광주에는 이런 조례가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만 가지면은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걸림돌은 없고요. 시장이나 집행부에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 의회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 했지만 회의적인 시각에 부딪혀 결국 좌초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민선 7기 광주혁신위원회가 광주천을 광주의 핫플레이스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광주천을 아리랑 문화물길로 조성해 아시아전당과 양림동 역사마을, 사직공원과 양동시장 등을 연계한 지역 명소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광주천 남광주 사거리부터 중앙대교까지의 구간을 서울 청계천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광주 MBC가 제작한 5.18 특집 다큐멘터리 2개 일기가 제116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철원, 박재욱 기자가 제작한 2개 일기는 5.18 시민군 윤상훈 열사와 노동운동의 새벽을 연 전태일 열사의 일기를 중심으로 시공을 넘는 숭고한 정신을 다뤘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2개 일기가 노동운동과 민주주의 역사에 소중한 다리를 놓았다며 시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 소촌 공업단지 안에는 조금 특별한 공장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소촌 아트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소촌 아트 팩토리와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서동환 광주 아트 가이드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상당히 이색적인 공간 같은데요. 소촌 아트 팩토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곳은 광산구 소촌동의 소촌 농공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본래 방공호와 공터로 남아있던 공간을 광산구에서 2015년 후반에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건데요. 네네. 광주 전남 최대 규모의 아르코 공연연습센터와 큐브 미술관, 비영리 커뮤니티 카페, 그리고 유노유노 팬클럽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유노유노 작은 도서관이 있고요. 특이하네요. 입주 작가들이 위한 레지던스 룸과 테라코타 작업실 등이 있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그렇군요. 방공호와 공터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산업단지 내에 이렇게 특별한 공간이 생긴 이유가 있을까요? 네, 광산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 향유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데요. 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공사할 때 민주광장에 있었던 문화마루 컨테이너 공간을 가져와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네네. 그리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농공단지와 예술 공간이 어색한 동거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노동자들의 땀과 예술의 땀이 어우러져 서로 행복한 동행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어우러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개성으로 매력을 뽐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여기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내 친구의 집, 어떤 전시인지 또 설명을 해주시죠. 네, 공모를 통해서 예술가들을 작업할 수 있는 공간에 입주시켜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레지던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번 전시는 행복한 동행에 참여하는 작가들의 일종의 집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제가 하우스 리믹스, 내 친구의 집이라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모두 5명의 화가들이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으로 큐브 미술관에서 전시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 작품에요. 공통점이라든지 무언가 특징 같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김계진 작가는 카라꽃을 주로 그리는데요. 카라꽃의 순수함과 행복함을 전하고자 하는 작품에 에메랄드 그린에 마음의 편안함을 주었고요. 박정일 작가는 자연 속의 새를 작품의 소재로 했는데 언젠가는 비상을 꿈꾸는 작가의 현실과 꿈이 새를 통해 고스란히 반영된 듯합니다. 네. 박환순 작가의 꽃은 자신을 통해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단순한 아름다움의 표현이 아닌 그녀가 표현하는 꽃은 일종의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 출신의 이두원 작가는 선인장의 작은 꽃이 피어나는 것은 선인장이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소통하기를 원한다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최재덕 작가는 순수한 황토옥의 느낌을 살려 테라코타로 가본 농민과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를 형상화 표현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이런 분들에게는 진짜 꼭 추천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추천하고 싶은 분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전시는 7월 6일까지 전시되는데요. 소천동 근처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과 이주민을 비롯한 동네 이웃의 문화예술의 행복한 동행을 하는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네. 1913 송정역 시장과 국창 임방울 생가, 용화 박용철 생가, 윤상훈 열사 생가 등을 둘러보실 때 이곳 소천 아트팩토리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오늘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담양에 있는 담빛 예술창고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네, 명소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수 한 대학의 비상식적인 학생 모집 실태.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학교 전현직 총장이 정원 미달학과 교수들에게 폭언을 하며 갑질을 했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세 사람이 다섯 명이면 뭘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생각해보세요. 말 같은 소리 하더니 5년 동안 지금 학생이 입힌 손실이 얼마예요? 지난 2014년 당시 한영대 총장이 모 학과의 교수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당시 이 학과에 수시 지원을 한 학생의 수는 정원보다 모자랐습니다. 그러자 전 총장은 학과 교수들을 불러다 놓고 학교에 손실을 입혔다며 화를 냈습니다. 어떤 손실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고 한 교수가 질문하자 학생을 유치하지 못해 적자라고 답합니다. 저희들은 돈 없고 학생들 빼먹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뭐 실수를 해가지고 학교에 피해를 입혔고 피해를 입혔습니까? 뭔 일이 한데 뭔 적절한 일입니까? 아니, 지금 세 사람이서 몇 명씩 빼드려 받았어요. 최소 45명 받은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지금 현재 학과가 몇 명이에요? 교수들에게 학생 유치 책임을 전가시킨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아 학과를 없애겠다는 총장과 담당 교수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자 당시 기획실장 임모 씨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임 씨는 논쟁과 상관없는 교수의 태도를 꼬투리 잡아 욕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좀 좋게 해. 무슨 맨날 뭘 턱받치고 뭔 말씀 누가 타도 하는 갖다가 뭐야 태도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탓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거 뭘 받아왔는데 어쩐다고 그래서 뭔 욕을 하십니까 지금? 교수가? 고압적인 태도와 욕설은 이후로도 몇 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당시 기획실장이었던 임 씨는 지난 2016년부터 한영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즉각 복원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광주 교사 결의대회를 열어서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내몰리는 과정에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 개입과 사법농단이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부당하게 내려졌던 행정처분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노동부 장관이 소신 있게 법률 검토를 해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온 다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세균성 설사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설사와 복통, 구토 등 소화기 질환자의 가검을 1,100여 건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41.5%에서 세균성 병원체가 검출됐습니다. 이는 6월 첫째 주 6.4%, 둘째 주 15.1%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름 휴가철인 7월 22일부터 한 달간 무안에서 제주를 오가는 제주항공 부정기 노선이 운항됩니다. 무안에서 오전 6시에 출발하고 제주에서 오후 10시 20분에 출발하는 비행기가 주 4회 운영되는데요. 제주항공 측은 이용객의 편의성 등을 검토해서 제주 무안 노선의 정기편 전환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어종을 퇴치하기 위해서 오는 14일 노대동 물빛 호수공원에서 낚시대회가 열립니다. 선착순 100명이 참여 가능하고요. 친환경 미끼와 인조 미끼를 사용해야 합니다. 외래어종을 가장 많이 잡은 3명에게는 남구청장상이 수여됩니다. 전남대학교 후문대학로에서 매주 금요일 거리 공연이 펼쳐집니다. 첫 공연은 이번 주 금요일 용흥 어린이공원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열리고요. 지역의 거리 음악가들이 다양한 음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제 장애인 비장애인 문화예술교류협회 교류전시회 2018 다무기전이 광주 하정옥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 비장애인 작가 100여 명이 참여하는데요. 함께라는 뜻의 전시 주제 다무기처럼 연대 의미를 살리는 작품 120여 점이 전시됩니다.